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요. 산연기 파트 2 마지막 장인 성격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성격을 파악할 때 여러분은 뭘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합니까? 뭐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행동이죠. 우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해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할 거는요. 성격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 속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저는 가끔 대중교통이나 공원 그리고 커피숍 이런 데 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 눈치채지 않게 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의 행동, 표정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등을 유추해 보기도 하는 거죠. 물론 뭐 맞기도 하고 뭐 틀릴 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유추해 봄으로써 인물에 대한 추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인물 분석할 때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관찰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기억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 망각이라는 게 있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기록을 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게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를 많이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연기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이 타이밍에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연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답한다면 과연 연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뜻 답이 안 나오죠. 뭔가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입 바깥으로 잘 안 나오죠. 힌트를 좀 줄게요. 여러분들 중 어릴 적에 웬만하면 소꿉놀이 다 해보지 않아요? 소꿉놀이 하죠, 친구들끼리 어릴 때. 일종의 역할놀이잖아요. 우리가 해봤으니까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루 뭐 엄마가 됐다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고 또 간호사가 됐다가 하여튼 뭐 누나, 형, 동생, 심지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잖아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텐데요. 자, 연기를 뭐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연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대본 속 등장인물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 말을 조금만 전문적으로 바꿔 말해 볼게요. 배우가 대본에 적혀있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파악한 성격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관객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배우를 등장인물인 것처럼 믿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연기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자, 어때요? 이해 팍 되시죠? 맞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연기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분명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대본은 거의 대사가 다인데요. 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대본을 보면요. 행동보다는 대사 위주로 쓰여 있죠. 간혹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문을 통해서 쓰여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게 쓰여 있죠. 팁을 드릴게요. 보통 희곡을 읽을 때 자기 대사만 열심히 보잖아요. 그냥. 응?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상대 대사를 듣지 않고
자기 대사만 막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절대 연기 못하죠. 잘할 수가 없어요. 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액션 리액션인데 서로 교류하고 호흡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데 자기 것만 하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연기 잘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인물에 대한 성격 또는 그런 정보는요, 자기 대사보다 상대 대사를 통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월요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죽어도 학교 가기 싫은 아침. 엄마는 부엌에서 이제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분만, 10분만 하다가 이렇게 개기다가 늦게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부엌에서 엄마의 잔소리가 막 들려오죠, 이제. 이때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 우리가 전날 뭘 했으며 오늘 늦게 일어난 것이 실수인지 습관인지 알 수 있고요.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요, 엄마의 대사를 통해 나오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의 성격 또는 정보를 파악할 때는 항상 상대방 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본을 읽어야 해요. 아울러 이 책에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때 주의할 점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째로 주의할 점. 등장인물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입관이 뭐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죠. 이 또한 고정관념이죠. 지난 시간에 통념 설명하면서도 배우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맨날 수업 시간에 뒤에서 뭐 엎어져 자고 몰래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 피우고 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칩시다. 몇 개월이 흘러도 그 친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그 친구를 알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우리에겐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이 책에서 희곡 속 등장인물을 볼 때 선입관이 없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기하기 전 등장인물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외면적인 이미지를 설명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연기를 가르치다 보면요, 인물이 내면에서 느끼는 생각과 그런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물 외면, 다시 말해서 표현하는 거, 그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요. 사실 인물 구축, 쉽게 말해 인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요, 표현보다는 우선해서 인물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서 자신도 그렇게 느껴보는 것이 그게 우선시 돼야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고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당장에 조금 늦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게 조급해지겠지만은 그렇게 연기에 첫 단추를 끼게 되면요, 나중에 연기적으로 딱 막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누구나 한계점에 딱 다다를 때가 와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시작했던 게 툭툭 튀어나와.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자신 안에서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하게 느끼고 확정한 다음에 그 느낌을 갖고 어떻게 표현할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서 인물을 점차 찾아 들어가면서 하는 연기는 보는 관객들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호흡을 같이 한다 하잖아요.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연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이 뭐였죠? 그렇죠.
등장인물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설명적으로 표현하지 말자. 자, 이 두 가지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하는 거 꼭 해보세요. 믿고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울러 이 책에서 좋은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지 말고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자신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가끔 친구들이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했더라? 야, 너 이럴 때 보면 참 귀여워. 너 이럴 때 보면 진짜 냉혈 인간 같아. 이럴 때 보면 너 꼭 바보 같아. 야, 너 이럴 때 보면 천재 같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한 사람 안에서도요, 각기 다른 이미지가 존재하죠. 책에서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더 많이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연기하는 재미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걸 다양하게 확장시켜보는 요거 재밌잖아요. 자, 간혹 작품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가 이번 작품에서도 악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그 악역이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같은 표정, 같은 멘트도 아닌 것이. 이런 경우도 이미지 확장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해야죠.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방법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곡 속 등장인물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희곡의 특정한 등장인물을 선택하고 그 등장인물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는지 그 행동을 찾고, 그리고 그 찾은 행동을 자신을 활용해서 표현해 내봄으로써 보는 사람이 거짓을 진실로, 그리고 허구를 리얼리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험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캐릭터, 인물은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인물은 행동으로 표현되죠. 자, 이런 말도 있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가 상대한테 상대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을 나한테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고 스펙을 얘기하고 막 이랬어. 그때 그 상대가 이제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코를 파는 행동을 했어요. 어때요? 그 행동 하나가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가 10분 동안 떠든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꽂히죠. 그 뇌리에 탁 꽂힙니다. 행동이 이렇게 말보다 강해요. 아주 강렬하죠. 근데 우리가 대본을 보면 전부 뭐로 써져 있죠? 그렇죠. 대사, 말만 적혀 있죠. 거기에 비해 행동은 지문에 가뭄에 콩나듯이 적혀 있죠. 행동이 더 강렬한데 대본엔 행동보다 말이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행동을 잘 찾는 배우가 결국 연기를 잘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처럼 연기에 있어 행동은 정말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인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찾은 행동을 어떤 순서로 행할지 또한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배우의 선택과 선택이 모여서 배우는 등장인물을 관객들 앞에 구체적인 한 인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면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인물들의 행동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요, 대입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기술의 진실을 찾아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듣고 읽으면서 탐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연기론을 정립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는 뭐 연기론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은 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나 많은 연기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중 자신에게 쓸모있는 방법을 취하고요, 나는 이게 안 맞아 하고 쓸모없는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동안 한 게 아까워서 지식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 그거를 다 그냥 골치 앞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쓸모있는 방법으로 취한 방법론에 자신만의 차라리 특색을 입혀보세요. 그게 개성 있는 연기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만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시련이든 항상 옵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막 심지어는 난 왜 이런가 막 내 차수를 자책하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때요, 강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스스로 이겨야 되는 거죠. 위대한 배우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위대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산연기 파트 3 21장 작품과의 첫 접촉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